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니 F님이 독일 물리치료학 4년 학비 챗GPT와 유튜브 구글에서 약 7천만 원 정도로 잡던데 대략 이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4만 8천 유로로 잡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물리치료 아우스빌딩 학교가 무료가 있고 유료가 있어요. 무료는 어디선가 물리치료 내가 뭔가 실습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있고 그냥 생돈 내 돈으로 다니면서 하는 게 있는데 아마 생돈 내고 다니는 게 이걸 거예요. 근데 이게 독일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면은 그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이 거의 보장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해결되지 않은 학생 비자로 그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이 보장될 것이냐 제가 장담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소니 F님의 현재의 조건 상황이 어떻게 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굳이 4만 8천 유로를 들여서 그냥 일반 학생 비자를 이용하여 그 비싼 학비를 내면서 물리치료 공부를 4년이나 하는 게 좋은 결정이냐 이거 조금 더 따져봐. 소니 F님의 전후좌우 이 조건 상황을 조금 변수를 더 따져보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캄 위스퍼스님 최근에 유럽 한인 민박 투자 이민 관련해서 문의를 주셨다고 하는데 제가 이거 언뜻 본 것 같기도 한데 답장을 드렸나 안 드렸나 모르겠네요. 이거 제가 가끔 이메일을 보다가 이게 뒷장으로 넘어가고 하고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뭐라 그러지? 놓치는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놓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다시 한번 이메일에서 내용 확인해가지고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순영님, 독일 이민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부모님과의 갈등이 너무 심해서 고민입니다. 아이고, 이제 부모님은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제 대부분 이민 간다 그러면 부모님 세대에서는 독일 간다 그러면은 옛날에 무슨 독일 광부 무슨 간호사 가서 개고생하던 그 시절을 생각하시고 계실지도 몰라요. 아마 그래서 그럴 수가 있는데 잘 설득을 해야죠. 팩트를 전달을 하면서 세상이 옛날 같은 그런 세상이 아니다 설명을 해야죠. 여기 알고리즘님이 글래스도어로 독일 내 잡 포지션을 보면 미드 레벨과 시니어 레벨로 나뉘는 걸 볼 수 있다. 근데 보통 미드 레벨과 시니어 레벨은 몇 살 정도 되나요? 몇 살이 아니라 경력이 5년 이내냐 10년급이냐 이런 정도로 나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미드 레벨이면은 최소 5년, 시니어 레벨은 그 이상 10년 가까이 이 정도를 통상 느낌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것도 그 구인 광고의 그 디스크립션, 잡 디스크립션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시니어 레벨 뭐뭐를 구한다 라고 되어 있고 경력 학력은 어떻고 학위가 석사 학위까지가 있어야 되고 경력이 몇 년 이상이어야 되고 어떠한 분야에 경험이 있어야 된다, 지식이 있어야 된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 있는 거를 다 만족을 한다? 그러면 100% 시니어 레벨이에요. 최소한 몇 개, 한두 개 빠지더라도 7, 80% 이상 만족한다? 여전히 시니어 레벨로 주장해 볼 수가 있어요. 부족한 부분은 정확하게 이거 맞아떨어지는 건 내가 경험이나 지식이 없지만 다른 경험과 지식으로 이 정도는 내가 단기간에 아주 빠른 러닝 커브로 극복할 수 있다. 이런 거를 고용주한테 잘 설득을 해야겠죠. 그래서 한국에는 그 구인 광고에 보면 한국은 그냥 무슨과 약간명, 공공명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도대체 어떤 인력을 어떻게 원하는지 연봉은 얼마를 주겠다는 건지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 독일의 그 구인 광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잡 디스크립션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연봉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공공기관 비슷한 이런 좀 대형 고용주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연봉이나 대우까지 명시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고 조금 중견기업 이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고를 해주겠다라는 의미인지 딱히 연봉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 경우. 그래서 나이가 기준이 아니다. 나이 가지고 크게 차별하지는 않아요. 한국처럼 팀장이 너보다 나이가 적어 그러니까 너는 채용할 수가 없어 이런 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경력 연수 요구되는 학력 이런 걸로 미드 레벨, 시니어 레벨이 결정된다고 보시는 게. 그리고 지한허 님이 세미님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히 정보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전후로 독일에서 2년 정도 워홀로 체류하다가 돌아와서 캐나다 준비했는데 캐나다는 도저히 아닌 것 같아서
포르투갈 D2 비자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용 자산 3천만 원 정도로 작은 여행사 차려서 사업을 계획하는데 가능할까요? 포르투갈 D2 비자가 뭐죠? 네, 사업 비자, 자영업 거주 허가 같은 거. 근데 3천만 원으로 저는 약간 가능성은 낮을 것 같아요. 3천만 원 정도면은 포르투갈에서 한 1년 정도 뭐 버틸 수 있거든요. 자금 까먹으면서. 근데 거기다가 뭐 법인 설립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비즈니스를 해서 1년 만에 매출 수익이 따박따박 난다라는 보장이 있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한허 님이 정확하게 어떤 학력, 전공, 경력, 어학 능력 등을 갖추고 있는지 제가 조금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맞춰서 조금 뭐 학업을 더하는 유학 후 취업 후 이민 같은 걸 도전하는 게 좋을 것이냐, 아니면 한국에서부터 아예 뭔가를 더 준비 보완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더 따져봐야 돼. 그리고 Fight Free님, 호주 스타트업 비자를 도전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게 한국에서의 사업 경력, 그 다음에 자금이 한 몇십만 불은 있어야 돼. 몇십만 불. 그 다음에 어학 능력, 그 다음에 뭐 사업 한국에서 사업 경력, 매출, 수익 뭐 낸 경력이, 그 다음에 학력, 전공, 경력, 어학, 이게 이 하고자 하는 사업 계획과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금이 몇십만 불 이상 있어야 되는. 물론 이런 비즈니스 비자를 준비를 할 때는 항상 자금은 다다익선이 많으면 많을수록. 네. 지한허님이 관광학 공부했고 투어 가이드로 수익을 창출할 예정이에요. 로마에서 투어 가이드를 1년 정도 했었거든요. 자, 로마에서 투어 가이드로 내가 수익을 한 몇천만 원 정도 낸 경험이 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포르투갈에서 조금 더 승산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근데 여전히 따져볼 거는, 자, 한국에서 포르투갈로 여행 가는 사람의 명수, 머릿수와 로마에 여행 가는 사람의 머릿수는 천지 차이일 거예요. 로마를 가겠다, 뭐 성지순례 가겠다 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교회, 성당 엄청 많이 가거든요. 근데 포르투갈은 한국인이 딱히 로마, 바티칸 이거를 빼고 포르투갈을 뭐 포르토, 리스본을 여행을 가야 될, 맞나? 포르투갈의 수도가 리스본인가요? 네, 헷갈린다. 가야 할 뾰족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좀 없어요. 로마는 전 세계 여행자들 중에서도 짱 먹는 곳이랍니다. 로마에서 투어 가이드를 차라리 5년 채워서, 그 취업 비자 줄지 모르겠는데 여행사 차라리 로마에서 5년 경력 채워서 EU 영주권 받는 게 더 빠를지도 모르겠어요. 포르투갈에서 한국 관광객들이 충분하게 와서 로마만큼 수익 돈을 펑펑 써줄 것이냐? 제가 자신이 없어. 포르투갈이 뭐 좋은 나라고, 날씨도 좋고 뭐 물가도 저렴하고 괜찮은 나라, 괜찮은 도시기는 한데, 냉정하게 한국에서 관광객들이 로마만큼 가느냐? 그거는 아니다. 이거는 인지를 하실. 네, 맞아요. 이탈리아에서는 이탈리아어를 얼마 이상 해야지 가이드 자격 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한참, 그게 몇 년 안 됐어요, 제가 알기로. 그런 식으로 가이드 자격 제한하기 시작한 지를. 그래서 이탈리아어를 막 뒤늦게 나이 들어서 갑자기 막 공부하시더라고요. 네네.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로마는 경쟁자가 많아요.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니까. 하지만 포르투갈은 관광객이 안 들어오니까 경쟁자가 적어요. 차라리 독일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 독일은 그냥 여행객, 관광객은 사실 뭐 로마에 비해서 훨씬 적게 들어오는데, 출장객은 독일이 훨씬 많이 들어. 출장객. 그냥 일반 관광객이 돈을 많이 쓸까요? 마이스 출장객이 더 많이 돈을 쓸까요? 관광 전공하셨으니까 제가 하는 말을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마이스 관광객이 아니, 마이스 출장객이 돈을 훨씬 많이 써요. 제가 장담하는데 꼭 뭐 지한허님뿐만 아니라 독일 같은 경우에는 봉고차 하나 사가지고 공항 픽업만 해도, 한국에서 무슨 뭐 메세라고 그래가지고 독일에, 한국으로 치면 뭐 코엑스 박람회, 이런 산업 박람회가 독일에서 굉장히 많이 열려요. 봉고차 하나 사가지고 공항 픽업만 해도 출장객들, 관광객들 말고, 관광객들 무슨 뭐 대학생 관광객, 청년 관광객이 돈을 쓰겠어요? 솔직히 여기 죄송해요, 이런 말 표현해. 현지에 있는 유학생들, 교민들을 뜯어먹지 젊은 관광객들이 돈을 쓰는 관광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출장객들은 법인카드 쓰잖아요. 출장비 두둑하게 받고. 출장객들을 상대로 하는 여행사 비즈니스가
훨씬 더 승산이 있다. 이거를 꼭 인지하셔야 돼요. 무슨 뭐 배낭여행객들 대상으로 무슨 서비스를 제공해서 돈 벌어야지 성공하기 대부분 힘들어요. 돈이 없어요. 배낭여행객들은. 그 뭐 막 10유로에 막 벌벌 떨고 싸움 나고 뭐 자기 10유로 더 냈다고 사기당했다고 뭐 막 여기 온라인에 올리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출장객은 야 내가 100유로 더 내도 좋으니까 내가 원하는 걸 제공해줘. 출장객은 그런 마인드가 있단 말이야. 나 맨날 치즈 햄 질렸으니까 김치찌개 먹을 수 있는데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아니면은 뭐 아니 독일도 뭐 이렇게 언니들 나오는 술집이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뭐 내가 어디선가 들어보니까 뭐 에프카카라고 뭐 유명한 데가 있다던데 거기 좀 데려가 주세요. 뭐 죄송해요. 그런 출장객들이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예? 뭐가 돈이 되겠어요? 봉고차 하나만 있으면은 차라리 독일에서 비즈니스 하는 게 훨씬 돈이 될 것이죠. 여행 가이드.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대부분 이해 못 하실 텐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하여튼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하여튼 오늘도 참여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나가시면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